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13일 시행한 소방설비 산업기사 소방원론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여기 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소화효과로 나열된 것, 즉 물에 대한 그 소화효과죠. 자, 물은 주로 가연물의 그 연소점을 낮춰서 냉각소화하는 게 가장 큰 그 소화 효과고, 두 번째는 물 분무로 했을 때는 질식 효과가 있죠. 또한 물 분무 상태로 기름 화재에 방사되면 유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성 오염물에 방사할 경우에는 농도를 낮춰서 희석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에 대한 그 소화 효과는 냉각, 질식, 희석, 유화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물의 소화 작용, 즉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유, 요거는 증발 잔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는 거고요. 물 분무로 방사할 경우에는 질식 소화, 그 다음에 유류 화재 화재 시에 물을 분무로 방사하면 요 에멀전 효과, 유화 효과라고 하는 거죠. 가연물의 그 농도, 수용성 오염물이죠. 농도를 낮춰서 희석, 농도를 낮추는 그 희석 효과가 있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요 독성이 가장 그 가스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연소시에 요 발생하는 가스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 건 요 4번에 요 포스겐 기체죠. 그래서 이 포스겐은 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그 유대인 학살할 때 사용했던 맹독성 기체예요. 그래서 요 독성이 가장 강한 가스는 요 COCl2 포스겐 기체라는 거 꼭 암기하셔야 되죠. 자,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를 한번 보면은 여기 일산화탄소 있죠? 요 CO는 인명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요 일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사람이 화재 시에 사망하는 이유는 바로 요 연소가스 중에서 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그 질식에 의해서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일산화탄소는 피 속에 있는 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요놈이 피 속에 있는 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이 되면 요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갖다가 운반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건데, 요 산소 운반이 방해가 되는 거죠. 자, 산소 운반이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질식이 되는 거죠. 즉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 속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 운반 방해해서 사람을 갖다 질식에 이르게 하는 그 기체죠. 그 다음에 이 CO2는 자체적으로는 독성이 없지만 다량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호흡이 가빠져 가지고 그 유해가스의 그 흡입을 증가시키는 그런 그 악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황산가스 있죠. 이 SO2는 황을 갖다가 함유한 물질이 완전 연소할 때, 황이 완전 연소하면 SO2가 되죠. 그래서 함유 물질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기체. 그 다음에 이 황화수소 있죠. 이 H2S는 이건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 이놈이 가끔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황화수소는 황함유 물질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황화수소는 요 달걀 썩는 냄새 난다는 거. 그다음에 아크로레인, 요건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연소할 때 발생한다는 거. 그다음에 포스겐, 발생하는 그 기체 중에서 독성이 제일 강하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되죠. 다음 13번 가죠. 자, 3번은 연소나 소화약제에 관한 그 설명인데, 요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기체의 정압 비열은, 즉 정압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 크다. 이건 맞는 얘기죠? 프로판 가스가 완전 연소하면 C3H8이 프로판 기체죠. 요놈이 완전 연소를 하면 탄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니까 CO2. 여기 물이 생기는 거죠. 자, 반응 몰수는요. 여기 탄소가 3개니까 일단 여기 3이 들어가야 되죠. 다음 수소예요. 수소가 여기 8개니까 여기 4가 들어가야 수소가 8개가 되죠.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만 맞춰주면 되죠. 산소가 여기 6개죠. 이쪽에 6개. 2 곱하기 3. 이쪽이 4개죠. 그래서 산소의 개수가 10개예요. 그럼 여기 5몰이 들어가야 산소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프로판이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죠.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거죠. 프로판 가스가 완전 연소하면 요 일산화탄소가 아니고 CO2하고 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CO2 소화약제는 액화할 수 있죠. 당연히 물의 증발 잠열은 아세톤이나 벤젠보다 크다. 물이 그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가 요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물의 비열하고 그다음에 요 증발 잠열. 자, 증발 잠열은 증발이라는 거 그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기화 잠열 또는 기화열.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칼로리/g 도씨죠. 즉 1g을 1도 높이는데 1칼로리가 필요한 거고 물의 증발 잠열은 539칼로리/g이죠. 자, 물 1g을 갖다가 기체화 시키는데 539칼로리가 필요한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우연 물질별 성질의 그 연결인데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물 1류부터 6류까지 여러분이 그 특성, 성질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류는 전부 다 이건 산화성이죠.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산화성, 이건 고체 물질이에요. 요거에 비해서 6류가 같은 산화성이죠. 근데 6류는 고체가 아니고 요놈은 액체죠. 산화성 액체. 자, 2류는 가연성, 요건 고체예요. 자, 3류는 황린이 자연 발화성이죠. 그래서 자연 발화성 및 물을 갖다가 접촉하면 가연성 기체가 나오는 금수성 물질이죠. 자, 4류는 다 석유류 계통이죠. 그래서 이놈은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화성 액체라고 하죠. 자, 5류는 대부분 폭발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자, 2류 연물 가연성 고체 맞는 얘기죠. 3류 연물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맞는 얘기죠. 4류 연물 요게 틀렸네요. 산화성 고체가 아니고 인화성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 자,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맞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물에 분류하고 성질이 나오는데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는 안 하더라도 골라낼 수는 있어야 돼요. 다음에 5번에 가죠. 자, 여기 불연성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우연물 중에서 불연성은요, 이건 1류하고 6류가 불연성이에요. 그래서 1류는 우리가 산화성, 이건 고체라고 그랬죠. 6류는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불연성은 1류하고 6류예요. 자, 1번에 여기 황린. 자, 황린은 몇 류 연물이냐? 이건 3류 연물, 자연 발화성이죠. 그 다음에 나트륨. 요거 마찬가지로 3류인데 금수성 물질이죠. 다음 2번에 정린, 피죠.
정리는 이류예요. 가연성 고체, 유황. 황 마찬가지고 이류죠. 가연성 고체. 그다음에 3번에 이황화탄소 CS2. 사류의 특수 인화물이죠. 그다음에 니트로그리세린. 이거 오류연물이죠. 글리세린은 질산 에스테르류죠. 4번 과산화 나트륨 Na2O2죠. 이거 육류연물이죠. 그 다음에 질산 HNO3죠. 자, 질산도 마찬가지로 이건 육류, 과산화 나트륨이 이게 육류가 아니고 이건 인류죠, 인류. 육류가 아니고 인류. 그 다음에 질산이 이게 육류죠. 그래서 여기 인류 불연성 물질, 육류 불연성 물질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우연물 시험 볼 때는 이런 화학식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 소방 기사나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굳이 이 화학식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6번 가죠. 자, 6번은 전기화재에 해당되는 거. 자, 화재 분류는 A급, B급, C급, D급, 최근에 K급이 새로 생겼죠. 그래서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리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 K급은 요건 주방화재라고 하죠. 주방화재. 그래서 전기화재는 요 C급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할론 1301에 1301이 공기보다 몇 배가 무거우냐. 즉, 증기 비중을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8.84, 즉 약 29가 되는 거죠. 29로 나눠주죠. 그래서 요놈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거운 거고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죠. 자, 할온 1301이니까 첫 번째 숫자는 탄소의 개수, 두 번째 숫자 불소죠. 세 번째 숫자 염소, 마지막 네 번째 숫자는 브롬의 개수죠. 그래서 할온 1301은 탄소가 하나, 불소가 3개, 염소가 없죠. 그대로 브롬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CF3Br의 분자량을 안 줬으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탄소가 원자량이 15, 불소가 원자량이 19, 브롬이 이게 79.9죠. 약 80으로 계산하면 돼요. 약 80. 그래서 여기 빠진 염소 있죠, 염소. 이거 35.5.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12 플러스 불소 19 곱하기 3개, 브롬 79.9 곱하기 하나죠. 곱하기 할 필요 없네요. 그래서 79.9 하면은 얼마가 되냐? 이게 148.9가 나오죠. 네, 148.9예요. 그대로 여러분 분자량 148.9를 공기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요놈이 5.17배가 나오는 거죠. 즉 공기보다 5.17배가 무거운 거예요. 즉 분자량이 크면 그만큼 공기보다 무거운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요 건축물의 화재에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사망하는 거는요,
불에 그게 타면 사람들이 이제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이미 불에 타기 전에 질식해서 죽은 상태에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사실상은 별로 없어요. 물론 제가 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건물의 그 화재에서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은 연소 가스에 의한 질식, 이 중에서도 일산화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자, 화상에 의해서 사망하는 건 한참 후에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열에 대한 충격, 기계적 상해, 이건 그 보조적인 그런 사망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가스 자주 출제되니까 꼭 여러분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이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되죠. 다음 9번 가죠. 자, 0도씨 여기 얼음이 있다는 거죠. 0도씨 얼음. 자, 얼음을 수증기로 만드는 거죠. 수증기. 자, 그럼 일단 얼음이 있으니까 이걸 녹여야 되겠죠. 0도씨 물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100도씨 물까지 또 올려야 되겠죠. 자, 100도씨 물인데 이놈을 온도 변화 없이 100도씨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자, 얼음은 이건 고체죠. 물은 액체죠. 자, 100도씨 물도 액체죠. 수증기, 이건 기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3태라고 하죠. 물질의 3태. 자, 3태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이걸 물질의 우리가 3태라고 해요. 세 가지 형태죠. 고체 아니면 액체 아니면 기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3태 또는 우리가 물질의 상태라고 그래요. 보시면 여기 고체에서 액체로 갔으니까 상태 변화가 있는 거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했으니까. 자, 액체에서 액체는 상태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액체, 기체. 상태 변화가 요건 있는 거죠. 요건 상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온도를 한번 보죠. 자, 온도가 0도에서 0도니까 온도 변화는 없는 거죠. 자, 0도씨에서 100도씨, 이건 온도 변화가 있는 거죠. 자, 100도씨에서 100도씨, 온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는 있고, 온도 변화가 없는데 필요한 그 열량, 요걸 우리가 잠열이라고 그래요, 잠열. 자, 여기 보시면 액체에서 액체, 상태 변화 없고, 온도 변화는 있는 거죠. 요런 걸 우리가 필요한 열을 현열. 액체에서 기체, 상태 변화 있고 온도 변화 없는데 필요한 열, 마찬가지 요거 잠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거, 요걸 융해라고 하죠. 융해. 그래서 융해 잠열. 다음 여기 액체에서 기체 되는 거 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기화 잠열. 자, 그러면 필요한 열량은요. 융해 잠열은 융해열에다가 질량 곱하고요. 현열은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차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기화 잠열 마찬가지로 기화열에다가 질량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 값을 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 자, 얼음에 융해 잠열, 이건 원래는 안 주어지는데 암기를 해야 돼요. 80 칼로리 퍼 g이죠. 질량은 몇 g이에요? 1g이죠. 얼음 1g이니까 1g. 요게 융해 잠열. 그래서 현열은 질량 1, 비열 1이죠. 온도차는 100-0도. 그래서 100도씨가 되는 거고. 자, 기화잠열. 기화열이 539죠. g당. 질량 1.
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719칼로리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좀 하신 분들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열 전달. 자, 우리 열 전달은 크게 세 가지죠. 전도, 대류, 복사죠. 이게 열 전달의 방법인데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은 물질 표면을 보온해서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거 열 전달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보온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자, 대류는 밀도차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맞죠? 자, 진공 속에서도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이 가능하죠. 자, 화재 시 열 전달은 전도, 그다음에 대류, 복사가 모두 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전달에 이 전도라는 것은 물질과 물질의 접촉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그다음에 이 대류라는 것은 밀도차. 공기가 데워지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죠. 그렇게 그 밀도차에 의해서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복사라는 것은 요 고온의 물질의 복사열이 전자파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건데, 요 지구로 태양열이 전달되는 것도 복사열이에요. 다음 11번 가죠.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래서 이 전기화재는 대부분 콘센트에다가 여러 가지 플러그를 갖다가 연결해가지고 뭐 과전류가 생기고 아니면 과열이 생기고 그런 거죠. 보시면 여기 과전류에 의한 바로 이거 과전류는 전기적인 용어죠. 누전도 마찬가지죠. 단락, 선이 붙는 거. 이거 다 전기적인 용어인데 여기 중합반응. 이건 화학적인 용어죠. 즉 화학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열 에너지원의 종류, 화학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읽어서 여러분이 선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연소열이라든가 분해열, 융해열, 반응열, 자연발화, 중합열, 이건 다 화학적인 에너지. 자, 전기적인 에너지 용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항가열, 유도가열, 유전가열, 아크가열, 정전기, 스파크, 낙뢰, 정전기. 다음 기계적 에너지는 마찰열, 압축열, 충격, 스파크죠. 자, 원자력 에너지, 핵의 분열이라든가 핵의 융합이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피난의 그 대책인데 틀린 거를 갖다가 아닌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이 피난 대책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풀프루프죠. 그 다음에 요 페일세이프. 요 두 가지 갖다 그 원칙을 갖다가 꼭 그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풀프루프라는 것은 사람이 화재를 갖다가 만나면 굉장히 어리석어져요. 어린애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람의 그 본능을 갖다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페일세이프는 하나의 수단이, 피난 수단이 불가능하면 다른 피난 수단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대책이 페일세이프죠. 그래서 피난 수단은 원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최신식으로 하면 사람이 당황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피난 대책은 비상시 본능 상태에서도 혼돈이 없도록 한다. 즉 풀프루프를 갖다가 배려한 대책이죠. 자, 피난 경로는 가능한 한 길어야 한다. 피난은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경로는 가능한 한 짧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 원로는 90점 이상 나와야 돼요. 우리 기계 쪽에는 유체역학이 좀 어렵고 전기 쪽에서는 소방 전기 일반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를 갖다가 적게 얻는 대신 소방 원론에서 여러분이 점수를 많이 획득을 해놔야 돼요. 자, 피난 시설은 가급적 고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난 대책의 요 일반 원칙은 두 방향 피난 원칙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고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이동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풀프루프, 그다음에 페일 세이프의 원칙을 갖다 중요시할 것. 그다음에 피난 경로는 간단하고도 명료해야 돼요.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이 우왕좌왕하면 안 되죠. 간단하게 해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아닌 거. 자, 일단 중요한 거 하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일단 금속은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기체인 요 수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CaC2예요. 탄화칼슘이죠. 요 놈이 물과 반응하면 C2H2 나온다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트리에틸 알루미늄 있죠. 요 놈이 물과 반응이 되면 C2H6 에탄 기체 발생하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건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요건 탄화칼슘. 요건 트리에틸 알루미늄. 자, 보시면 여기 여러분이 우선 아는 것부터 풀면 돼요. 자, 칼륨이 K죠. 금속이죠. 요거 금속.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수소기체 나오는 거 맞죠?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 C2H6 에탄기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여기 과산화수소. 자, 과산화수소는요, 원래 수소하고 산소의 결합은 H2가 바로 물이죠. 산소하고 수소의 화합이에요. 근데 과산화수소는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적당량 먹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걸 우리가 과음했다고 그러죠. 과. 그래서 이 과라는 것은 넘치게 산소하고 화합한 수소예요. 산소하고 결합한 수소. H2O2죠. 이건 과산화수소이기 때문에 요거 과산화수소에다가 물 섞은 거요. 이건 그대로 용해만 되는 거예요. 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연성 물질이 기체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탄화칼슘이 있죠. 자, 요 탄화칼슘인데 요게 물과 반응하면요. 요가 C가 3개죠. 그래서 H8. 프로판 기체가 나와요.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아, 프로판이 아니고 CH4네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메탄이에요, 메탄. CH4.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포소와 약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인데 적합하지 않은 것. 자, 화재에 면하고 부착성이 좋아야 질식 효과가 좋죠. 네, 응집성, 안정성이 우수해야 되죠. 자, 환원 시간이 짧아야 된다. 환원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다음에 약재는 독성이 없고 변질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환원식 것은 이 거품이 포가제, 우리 비눗물 생각하시면 돼요. 비눗방울이 있죠. 화재 그 발생 물질에다가 아니면 화재 발생 현장에다 요 비눗방울을 갖다 방사를 하면 요 놈이 다시, 요건 그 공기방울이죠, 방울. 즉 거품이에요. 자, 요 놈이 오래되면은 액체가 되죠. 그냥 비눗방울이 그냥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품이 액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바로 환원 시간이에요. 즉 거품을 오래 유지하고 있어야 포약제로서는 소화 효과가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환원 시간은 짧아야 된다, 길어야 되는 거죠. 3번이 바로 답이죠. 자, 환원 시간은 거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환원 시간이죠. 다음 15번 가죠. 자,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가 있느냐. 공기 중에 산소는요, 부피, 볼륨 퍼센트로 하면 이건 21%. 그 다음에 요 중량, 무게 퍼센트라고 하죠. 중량 퍼센트로 하면 이건 23% 정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여기 V, 볼륨 퍼센트라는 거죠. 부피 퍼센트예요, 부피. 그래서 21%,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 중에 산소의 부피 21%, 공기 중에 산소의 그 중량 퍼센트는 23%.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요 증기비중 구하는 공식은 꼭 암기해 놓으세요.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면 되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CO2의 요 저압식 저장용기 설치 기준. 자, CO2가 저장할 때 10톤 이상이 되면은요, 이런 그 봄배 있잖아요. 우리 산소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봄배 있잖아요. 여기에다 저장하는 것보다, 여기는 보통 뭐 68리터에 한 45kg 정도 저장하죠. 근데 10톤 이상 저장하려면 이런 탱크에다 저장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봄배에다 저장하는 걸 우리가 고압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탱크에다 저장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저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압식 저장용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충전비는 1.1에서 1.4, 저압식은 CO2 1.1에서 1.4고요. 고압식으로 저장하는 건 1.5 이상 1.9가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저압식은 3.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용기 내부 온도는 이게 마이너스 18도씨에 얼마? 2.1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동 냉동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도를 갖다가 마이너스 18도 유지하려면 자동 냉동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3번 맞는 얘기죠. 다음 4번에 내압 시험 압력의 0.64배에서 0.8배에서 작동하는 요 봉판이라고 그러는데 봉판이 아니고 이거 안전밸브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CO2 저장용기 설치 기준,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압식 저장용기 충전비, 저압식은 1.1에서 1.3, 고압식은 1.5에서 1.9. 그다음에 저압식에서
내압시험 압력의 0.64배에서 0.8배에서 그 작동하는 요 안전 밸브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압시험 압력의 0.8배에서 내압시험 압력 사이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해야 되죠. 액면계, 압력계 설치하고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이 되면 자동으로 압력 경보 장치가 울려야 되죠. 자, 용기 내부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에서 2.1MPa 압력 유지. 용기의 내압시험 압력은요, 고압식은 25MPa 이상, 저압식은 3.5MPa 이상이죠. 다음 17번 가죠. 자, 공기 중에 요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 자, 산소 농도 15%에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죠. 요 놈을 15%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소화하는 거. 이게 바로 질식이죠. 그래서 맞는 답, 질식 소화에서 4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화 원리, 냉각 소화, 이거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 기화열하고 비열 때문이죠. 자, 질식 소화는 산소 농도 21%에서 15% 이하로 감소시키는 거. 자, 억제 소화, 요거 부촉매 소화 또는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 이건 다 할로겐 화합물이죠. 그다음에 제거 소화, 이건 가연성 물질을 제거시키는 건데 산불 화재라든가 화학 반응기 화재, 그다음에 유전 화재, 촛불을 갖다 입으로 불어서 끄는 게 다 제거 소화죠. 자, 피복 소화는 화재가 나면 어떤 가마니 같은 걸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있죠. 즉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하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피복 소화. 그다음에 희석 소화, 농도를 낮추는 거죠. 여기 유화 소화 또는 이걸 에멀전 소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기름이 있으면 기름 주위에 물 입자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소화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에멀전 효과 또는 유화 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18번 가죠. 자, 18번은 화재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소가 유입될 때 폭발 또는 급격한 연소가 발생되는데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느냐? 이걸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거는 소방관이 여기 둘이 형제인가요? 둘이 가가지고 이제 진화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연기가 문틈으로 이렇게 들락달락 하는 거 있죠. 이건 연기가 꼭 숨을 쉬는 것 같아요. 호흡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소방관이 소방 교육을 좀 제대로 못 받았는지 여기가 지금 연기가 들락달락 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문을 갖다 갑자기 소화를 위해서 문을 열죠. 그러면 이 외부에서 신선한 이 공기가 막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폭발과 함께 이 사람이 멀리 떨어져 나가요. 폭발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백드래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백드래프트 현상이라는 것은 이 실내에 화재로 인해서 연소를 하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불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가연성 가스가 높은 온도가 있는데 산소 부족에 의해서 연소가 안 되고 있다가 화재 진압을 위해서 문을 열면 외부에서 요 신선한 산소가 다량 유입돼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백드래프트 해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 백드래프트는 화재 시 요 가연성 가스가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다가 신선한 공기가 다량 유입이 되면 폭발과 함께 화염이 외부로 분출되는 현상.
발생 시기는 요건 감세기에 발생이 돼요. 주요 발생 원인은 산소의 공급이죠. 자, 요거에 비슷한 현상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프레시 오버라고 그래요. 우리가 FO라고 하죠. 프레시 오버. 요놈은 가연성 가스가 다량 건물 내의 상층부 천장 쪽에 체류하고 있다가 연소 범위 내의 농도 범위가 되면은 착화가 돼가지고 화염이 실내에 덮이는 건데, 이때는 폭발은 없어요. 폭발은. 그래서 요 프레시 오버는 성장기에 발생한다는 거. 주요 발생 원인은 열의 공급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백드래프트하고 프레시 오버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19번 가죠. 다음 중 요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사류는 인화점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인화물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인화점이 커지는 거예요. 인화점이 높아지죠. 아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인화점이 가장 낮은 놈은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 순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 경유는 이건 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메틸알코올은 알코올류, 이氧화탄소는 특수인화물, 등유는 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인화점이 가장 낮은 놈이 특수인화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氧화탄소가 특수인화물이기 때문에 인화점이 가장 낮죠.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이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거. 자연발화는 여러분이 인화점 불꽃이 없이,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의 축척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걸 우리가 자연발화. 그래서 이 자연발화의 종류는요, 불의 열에 의한 자연발화, 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 미생물열에 의한 자연발화, 흡착열에 의한 자연발화, 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해열, 산화열, 그 다음에 여기 기화열이 아니고 미생물열이 들어가야 되죠. 4번이 답이네요. 흡착열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자연발화의 형태가 있죠. 산화열, 석탄, 건석류, 탄소 분말, 금속분, 기름걸레. 그다음에 분해열에 의해서 자연발화. 이건 제5류염물이 대부분 분해열. 자, 흡착열은 활성탄이나 목탄, 그다음에 미생물열, 탭이나 먼지. 그래서 자연발화의 형태는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